리플은 XRP를 버렸다. XRP는 실패한 코인이다. 최근에 이런 주장들이 리플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XRP를 저희가 수년간 영상으로서 다루어왔었던 시선에서 현재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주장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취합해보고 이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왜 지금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판을 이해할 수 있을 때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리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가격 자체가 눌려있죠. 그리고 리플 측에서는 뭔가 계속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XRP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감이 안 오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리플은 XRP랑 별개다. XRP는 수요가 없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더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구조들을 한번 쪼개서 보도록 하고 단순하게 상승과 하락 문제가 아니라요. 현재 이 판, 지각 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XRP 비판론에 대해서 크게 6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리플과 XRP는 별개다. 그리고 두 번째, XRP는 수수료 소각량이 적어가지고 수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리플은 XRP를 팔아가지고 회사를 키운다. 그리고 네 번째, 리플넷과 CBDC는 XRP랑 무관하다. 다섯 번째로 ODL은 구조적으로 실패한 모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이 크는 것뿐이지 XRP가 크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일부분은 사실인 것들은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그냥 단편적인 해석이거나 기술적인 맥락들을 놓친 해석들입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은 코끼리에 대해서 코끼리 코만 보고 코끼리 코가 전부인 줄 아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를 하나하나 팩트 기반으로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플과 XRP가 별개다.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리플사는요, XRP를 만든 회사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리플 레저는 오픈소스 블록체인이고요. XRP는 탈중앙화된 자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플사가 전략적으로 ODL, RLUSD 같은 핵심 구조에다가 XRP를 직접 넣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 생태계 확장은 XRP를 기반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플이 성공을 하면은 XRP가 당연히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XRP는 수요가 없다. 소각 수수료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XRP는 수수료 소각형 코인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기반은 유통형 모델인 거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요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국경 간의 송금에서 브릿지 통화로 쓰일 때 수요가 발생을 하고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랑 연계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CBDC 디지털화폐라든지 RWA 실물자산 토큰화 여기에 대해서 담보로 쓰일 때 즉 거래 수수료로서 소각되는 양이 작다라고 해가지고 수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는 완벽하게 기술 오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XRP를 팔아가지고 회사를 키운다라고 또 이걸 또 비판을 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리플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을 일부 XRP 매도로 충당을 해왔었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 리플만 그런가요? 심지어 비트코인 채굴자도 그렇고요. 이더리움 재단도 그렇고 다른 모든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투명성 그리고 구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XRP를 팔아가지고 리플 회사 키우는 게 문제가 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락업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유통량을 통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매도량도 줄어들고 있고 가격 방어력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리플넷이랑 CBDC가 XRP랑 무관하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미래 구조에서는 연결이 될 겁니다. 현재 CBDC 디지털 화폐라든지 리플넷 파트너들 XRP를 직접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하지만 리플이 개발하는 RLUSD나 CBDC 디지털 화폐 인터페이스는 모두 다 리플 레저 기반입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전개 단계인 거고 이런 구조들이 완성되면은 XRP 기반 수요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다지기 위해서 최근에 리플 측에서는 IPO 시점에 대해서 뒤로 밀어버리는 초강수까지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ODL이 구조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부정하지는 않을게요. ODL이 가지고 있는 한계 맞습니다. 변동성이라든지 리밸런싱이라든지 유동성이나 공급자의 부담가치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RLUSD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중인 거죠. 브릿지 통화의 스테이블 코인화라든지 프라이빗 네트워크 기반의 자동화 구조가 이런 대안들인 거고 결과적으로 실패가 아니라 개선 중에 있는 모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리플이 확장하고 있는 모든 기술 구조들, ODL이나 RLUSD, CBDC 디지털 화폐 연동이라든지 ISO 20022 통합, 그리고 리플 레저 기반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 XRP는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리플 생태계를 관통하는 기술적인 근간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XRP를 둘러싼 비판은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오해인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지금 XRP가 끝났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느냐 이 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XRP는 실제 사용 기반의 ODL 인프라에 들어가 있는 거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그리고 정책형 자산과도 연기가 되면서 제도권 인프라로서 편입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계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라요. 구조를 이해를 하고 따라가셔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투자 매매 습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같이 리플이 이렇게 하락하고 눌림 구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리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나오면 당연히 더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습관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 선물 투자 매매라는 것들은 많이 어렵고 위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그 반대로서 20배의 효과로서 손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산당하면은 나의 투자금은 0원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내가 잠깐 대응을 못하거나 대응을 하더라도 등락폭 자체가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멘탈 유지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요. 안전하게 지금 사용하시는 거래소 그대로 운영하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운영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써야 되는 돈이라거나 빌려서 하는 돈이나 남몰래 하는 투자 매매들 위험한 습관 중에 하나겠죠. 특히나 자금을 써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돈들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내가 매수할 때가 고점 부근이고 내가 기간이 도달해서 자금을 써야 될 때 이때가 저점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코인 투자라는 게요. 말 그대로 투자의 영역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번에 시장 좋다니까 불장이라니까 리플 좋다니까 인생 역전해야지 남들 몇 억 벌었다는데 나도 벌어봐야지 이런 단편적인 번다라는 생각으로만 뛰어들었다가는 공포의 시장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만의 계획, 원칙을 세워나가는 방법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업비트를 포함해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주요 거래소로만 현물 매매로 운영을 하겠다. 고점 추격 매수는 안 하겠다. 단기 저점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정가 매수를 미리 걸어놓겠다. 욕심들로 인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할 매도를 하겠다라든지 스스로 나만의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커뮤니티방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원칙 이 두 글자만 적으셔가지고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배 레버리지 XRP ETF가 현재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한 점, 그리고 최근에 4억 달러에 달하는 XRP 미지정 지갑 이동 정황 포착까지 XRP 이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 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리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를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